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지표 분석 그 첫 번째 시간,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분석 방법 공부하겠습니다. 지표를 위한 분석 방법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시중에 한 30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분석 방법은 크게 이 네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 또는 기준선을 하향 이탈하는 시점, 매수 매도가 되겠죠. 과열권 및 침체권 돌파 시점, 과열권을 향해서 간다든가 좋은 거겠죠. 과열권에서 이탈할 때 매도고요. 침체권을 벗어나는 시점 매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크로스예요. 앞에서 공부했어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걸 이용해서 매수, 매도 시점 찾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분석 방법 많이 쓰고 있어요. 지표 분석의 매력이겠죠. 이건 우리가 실제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준선 돌파 시점 첫 번째예요. 지표를 보니까 CCI 25일선 있고 CCI 9일선 있어요. 25일선 가지고 만든 CCI 지표고요. 9일선 가지고 만든 CCI 지표들이에요. 그 장기 지표, 단기 지표, 그 장단점 보여드리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25일선 기준선 0선을 상향 좁혀서 올라가는 거죠. 이때 한번 매수하는 거죠. 보니까 계속 0선 위에서 머물고 있어요. 내려갈 뻔했다가 올라가고, 내려갈 뻔하다 올라가고, 내려갈 뻔하다 올라가고, 내려갈 뻔하다 올라가고, 급상승하는 거예요. 탄력을 주는 겁니다. 탄력. 이럴 때 절호의 매수 시점이에요. 내려갈 뻔하다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있죠?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다 이탈할 때 매도하는 거죠? 이때 한번 매수하면 되고, 이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시원하네요. 반면 9일선 가지고 만든 CCI 지표,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9일선이 좋아요? 25일선이 좋아요? 단기선이 좋아요? 장기선이 좋아요? 그건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투자할 때 뭐 이럴 때는 수익률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한번 상승 추세 접어들게 되면 지표 가지고 우리가 매매할 때 뭐 누구나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추세 한번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겠죠. 추세 한번. 일반적으로 추세가 한번 오래 지속되면 지나고 나서 보면 장기선 유리하고 추세가 없이 들락달락달락달락 이렇게 프랙처션이 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선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넘길게요. CCI 9일선 가지고 만든 지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하는 거겠죠. 매수 매도 매수 뭐 매도 매수 뭐 매도 그렇죠? 이렇게 속임수 주고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 있죠. 그때 폭발해요. 네. 그러니까 속임수 안 당하는 좋은 거겠죠. 내려갈 뻔하다 올라가는 것들 있죠. 이런 거 내려갈 뻔하다 올라가는 거 그다음부터는 폭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속임수 살짝 주고 빠지는 거, 속임수 줄 뻔하다 올라가는 거, 이런 시점 이용하는 매매도 괜찮아요. 어쨌거나 화살표처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수수료 빼고 나면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럼 한 번 이와 같이 추세가 나타나게 되면 플러스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이때 마이너스를 이때 플러스로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플러스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매매할 때는 이럴 때는 선물이고 주식이고 수익률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와 같이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선물 시장 같으면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10번 매매해서 9번은 손해 보더라도 한 번 이런 흐름을 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게 우리가 어떤 테크니컬 어나리시스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같은 지표네요. 이번엔 ROC 9일선입니다. ROC 9일선 매수 0선이 여긴가 봐요. 제가 따로 표시해놨어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건 매수 매도 하다가 이게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 네, 바로 요거네요. 네, 죽음으로 가는 길이네요. 이런 거 속으면 큰일 나요. 벗어나서 올라갈 등 말 등에도 올라가더랬죠. 이런 것들. 이런 것, 저류의 기준 이런 것들. 내려갈 바다 올라가는 것들. 매수했는데요. 속임수 주는 이런 행동들 있죠. 그러면서 치고 올라가는 패턴들입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이때 매수 신호 나가지고 이때 매도예요. 이때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수익률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런 흐름 한번 타게 되면 이때 뭐 소폭 플러스 내지 뭐 보합 하다 하더라도 이때 플러스가 되면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게 어떤 투자의 묘미인가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기준선을 이용한 영선을 이용한 매수매도 CCI가 있고 ROC가 있고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과열권과 침체권 이용한 매수 매도 시점 찾는 거예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인데요. 얘는 영선 가지고도 해요. 영선 가지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때 매수 지속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도 하는데 조금 더 재밌게 한다면 마이너스 1선 이하는 침체권이고 플러스 1 이상은 과열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침체를 벗어날 때 매수, 과열권 이탈할 때 매도, 매수, 매도도 하고 있고 이때 또 침체권 갔다가 벗어날 때 있죠. 이때 매수했다가 과열권 이탈할 때 매도하는 시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쳐다보면 아니 되겠죠. 당분간은 네, 당분간은 쭉 내려가니까요. 이건 이제 죽음이죠. 쭉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 침체 왔다가 침체권 벗어나가는 요 시점 매수. 아직까지는 뭐 강하진 않으나 뭐 그냥 뭐 이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과열권과 침체권을 이용한 이런 매매 시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올라갔다가 과열권 갔다가 빠지면 그때 매도하면 되겠는데요. 이러다가 또 축 그냥 영선 깨고 내려가면 그냥 팔아줘야죠. 이런 건요. 또 과열권과 침체권을 이용한 스타캐스틱 지표예요. 침체권 벗어나면서 골든크로스 걸리고 있죠. 이럴 때예요. 꺾일 뻔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 있죠. 이건 강하게 이제 상승 드라이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입니다. 이게 저레트 매수 찬스가 되는 거겠죠. 이럴 때 그 과열권 올라왔어요. 과열권 올라갔다 과열권 이탈할 때 요 시점 대략 이 시점 같아요. 이때 팔아주면 되는 거겠죠. 페인팅 주고 빠져버리죠. 이런 건 무서운 것들이에요. 침체권 왔다가 침체권 벗어나는 시점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매수해주면 되겠죠. 과열권 갔다가 이탈할 때 팔아주면 되겠죠. 이때는 또 내려왔다가 침체권 왔다가 이때 벗어날 때 이때 사면 되겠죠. 과열권 왔다 팔아주면 되고 침체권 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경우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과열권도 안 가고 이렇게 밀리느냐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권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네, 그래서 침체권 벗어났느냐 과열권 이탈했느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 찾는 거 스타캐스틱이 있어요. 이제 크로스예요. MACD 가지고 해본 겁니다. 뭐 작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매수, 매도, 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일반적으로 MACD가 초보자들한테는 사용하기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이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눈에 띄게 완만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MACD 가지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용하는 거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초보자들한테 가장 많이 권하고 있어요. 소나 지표예요. 이 소나는 또 소나 지표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죠. 제가 이때 매도, 매수, 매도 속임수죠. 이때는 강하게 빠지겠죠. 올라간 척 빠지면은 무섭게 빠지겠죠. 매수, 네, 매수, 또 매도, 매도, 또 매수, 네, 매수, 매도, 매도, 또 매수, 매수, 매도, 네, 매도, 또 매수, 네, 매수, 또 매도, 매도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나 지표도 이와 같이 크로스 분석 가지고도 많이 해요. 간혹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MACD 그 소나 지표 가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트라이엑스 지표 가지고 해본 거예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요건 이러다가 빠지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골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거래량이 쫙 감소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만에 하나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또 큰 시세 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당분간 한번 팔았으니까요. 이때 팔았으니까 당분간은 안 보는 게 좋겠어요. 그 주식 투자라는 거는 지표 가지고 주식 투자할 때는 이와 같이 추세가 확실하면 수익률이 나요. 또 이럴 때는 수익률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뭔가 변화가 추세가 확실한 종목을 고르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어영부영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상승과 하락에 확실하게 10% 정도가량의 수익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찾아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분석 매매하는 방법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여러 가지 뒤지다 보면 나와요. 이번에 이제 다이버전스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서 봤던 CC 해가지고 이번에는 다이버전스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그 주가는 내려가는데 주가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지표의 저점 올라가는 거 있죠. 사실 이거 컨버전스라고 그래요. 컨버전스 GENCE. 근데 우리가 예전에 초기에는 그냥 다이버전스를 고유명사화 시켜가지고 상승 다이버전스냐 하락 다이버전스냐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컨버전스, 이걸 다이버전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주가는 내려가는데 지표는 저점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에너지 축적. 그래서 영선 언젠가 상해 돌파하는 시점,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겠죠. 아마 이게 쭉 이어져 보면 이 정도에서 뭐 어떤 저항선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량도 뭐 괜찮고요.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매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치고 영선을 깨고 내려가는 시점이 있다면 이때는 이제 팔아줘야 되겠죠. 아마 이게 지지선도 이렇게 치고 내려갈 거예요. 지지선도 25일선도 이렇게 치고 내려갈 거고요. 잘 팔아줘야 되는 거죠. 주식을 잘 사는 것도 좋겠으나 잘 파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잠이 더 잘 옵니다. 다이버전스 MAO, 이거는 무빙 에버리지 오실레이터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 가지고 이 골든 크로스 때는 양선이고요. 데드 크로스 때는 음선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가지고 보는 것보다 요 나우막트를 보게 되면 아, 이게 골든 크로스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양선이면 골든 크로스.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어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MA 오실레이터 보니까요, 고점이 확 낮아지고 있어요. 매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데드 크로스 걸리는 시점, 하염없이 팔아주면 돼요. 미련 버리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네, 그런 겁니다. 주가 저점은 안만한데 이거 MACD 쫙 올라가고 있죠. 관심은 가져봐야 되겠네요. 관심 가져. 오늘 공부의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RSI가 지표였어요. RSI 보니까 뭐 주가의 고점들은 완만하게 높아가는데 저점들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때부터는 팔아줘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그렇죠?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네요. 주가의 저점들은 낮아지는데 지표의 저점들은 상승하고 있어요. RSI 지표가. 그렇다면 얘도 이제 서서히 언젠가 돌아서겠지. 골든 크로스 걸리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아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세로 돌아서겠구나 정도는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래량 지표 봐서는 크게 따라갈 종목은 아니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지표 분석 방법 4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